그래서 좀 정리가 됐어요? 그 프린트로 좀 됐어요? 돼야 되는데. 그래도 안 한 것보다 훨씬 낫지 않니? 어디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해결된 부분들이 있지 않아? 아닌가? 한 번 더 할 거야 나랑 그 수업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마무리할 거야 프린트. 다시 한번. 자 일단 순열부터 하고. 순열부터 하고. 뭐야? 색깔 분필이 다 사라졌어. 있다 여기 있다.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파란색. 자 한번 순열 얘기 좀 해봅시다. 자 순열이라 하면 결국엔 뭐가 있다고? 그치? 순서 있게 나열. 순서가 핵심이 단어예요. 순서가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거기 정의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써 있어. 서로 다른. 이것도 중요하지. 서로 다른 n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거. 택해서 뭐 하는 거라고? 결국에 r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거라고. 나열. 그러면 서로 다른 n개를 택하고 나열한다는 건 결국엔 순서를 부여한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순서를 부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국 이쪽 단어의 핵심은 뭐야? 계속 여러분들이 순서를 어디다가 부여하는 건지를 체크하는 게 핵심이야. 이걸 기호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예시를 들어보자. 그러면 제일 단순한 거 항상 자 30명 중에 개주를 띨 학생 5명을 뽑아서 달릴 순서를 부여해. 얼마 전에 체육대회 했잖아. 개주 쪘어? 비 와서 못 뛰었나? 30명 중에 개주를 뛸 학생 5명을 뽑아서 순서를 정해. 어떻게 해?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서로 다른 30명이지, 그치? 30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다고? 5명. 근데 기호로 뭐라 얘기하는 거야 이걸? 그래서? 그렇지, P라고 우리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 P라고 해버리면 이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 뽑는 걸 넘어서서 뽑고 나서 바로 이제 순서를 부여했다 까지가 P야. 뽑고 순서 부여까지 하면 P야. 그쵸?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상황을 보면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을 건데 뽑으면서 동시에 순서까지 다 부여할 거야 라고 해서 이게 NPR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해? 공식에 의하면 앞팩에서 빼기 팩 공식 외워야 돼. 여러분들한테 증명시킬 거야 나중에. 자, NPR입니다. NPR. 그러면 이 NPR을 여기다 적용해보면 공식대로 하면 30팩을 25팩으로 나눌 텐데 어차피 공통 부분이 다 소거되겠죠. 그쵸? 팩토리얼 설명 안 해도 되지 이제. 30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 그치? 팩토리얼은. 그러면 이거 공통 부분 소거되고 남는 게 30, 29, 28, 27, 26이잖아. 매번 이렇게 계산을 할 수는 없으니 이 과정을 생략하고, 즉 여기를 생략하고 이걸 보면 바로 여기로 뛰어넘자, 계산을 빨리 하자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30PO를 어떻게 이해한다고? 30부터 5개의 숫자를 나열해서 곱한다 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계산이 된다. 그쵸? 그게 30부터 5개의 숫자를 나열해서 곱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이게 NPR이고 거기 80페이지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80페이지 맨 밑에 한 가지만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체크하면 여러분들 수학에서 0 팩토리얼은 뭘로 약속한다고? 1이라고 약속한다고. 1. 이거 수학적으로 약속하는 거야. 아니 0팩이 말이 안 되잖아. 0부터 1까지 곱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0보다 더 작은 수가 없는데, 그치? 그래서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근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나온다. 언제?
npn 같은 데 나오더라. n팩에서 앞팩에서 빼기팩 하면 n팩을 0팩으로 나누는 거잖아. 이걸 계산이 사실 의미적으로 봐봐. n개 중에 n개를 뽑아서 나열해. 가능하잖아. 상황이 가능한 거 아니야? n팩이잖아, n팩.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n팩이라고 하기 위해서 얘를 뭘로 약속한다. 그래서 1이라 약속하자. 그래야 이게 딱 예쁘게 n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한 가지 더 특수한 상황을 보면 np형은 뭐라고? np형은 1. 공식적으로 보면 앞팩에서 빼기팩 하면 n팩을 n팩으로 나누니까 1인데 당연한 얘기인데, p는 여러분들이 공식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 무조건 항상 의미로 봐야 되는데, np형이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서로 다른 n개에서 몇 개를 뽑아? 그럼 안 뽑는 거네. 아무것도 안 뽑아. 몇 가지야 당연히? 한 가지지. 서로 다른 n개 중에 아무것도 안 뽑아. 다른? 남은 건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의미적으로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 괜찮아요? 이렇게.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로 바로. 여러분들 한번 137번 공식을 차근차근 적용해보세요. 137번. 우리 약속한 대로 하면 NP는 뭐니까? 그렇지. 자, 여러분들 숫자가 점점 작아짐을, 문자가 아무리 많아도 어쨌든 숫자가 점점 작아진다는 건 누구로 표현한다 무조건? 마이너스 1로 표현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자가 많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아이를 만나면 그냥 숫자가 점점 작아졌구나, 하나 작아졌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n 곱하기 n-1 곱하기 6이 그냥 이게 왼쪽에서 6부터 3개의 숫자를 곱한 거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n은 5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밑에 것도 한번 해보실래요? 약속한 대로 공식을 적용해봤어. n부터 4개의 숫자를 내림차순으로 곱해. 9 곱하기 n부터 3개를 곱해. 32 곱하기 n-1부터 2개를 곱해. 전개하기 너무 싫어. 그러면 뭘 해? 공통인수로 묶는 선택을 해. n의 n-1이 아니죠. n-1이랑 n-2가 공통인수지. 묶어. n-1이랑 n-2로. 그러면 n-1, n-2 하고 여기에 n 곱하기 n 빼기 3이니까 n제곱 마이너스 3n, 뒤에는 마이너스 9n, 뒤에는 더하기 32 이렇게 되니까 n제곱 마이너스 12n 더하기 32면 인수분해 어떻게 돼? 이식? 4, 그치? n 마이너스 8 되겠죠? 그래서 정답 n은 뭐뭐뭐야? 1, 2, 4, 8
중에 2개는 안 돼. 1하고 2는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학교에서 시험 나올 때 여러분들이 문제 빨리 푼다고 이런 것도 막 실수해가지고 낚였어 이러면 안 돼. 1하고 2는 안 돼. 왜 안 돼? 내가 그래서 P는 의미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했어. 왜 안 될까? 그래. 아니 N개 중에 4개 뽑는다며. 1개 중에 4개를 어떻게 뽑고 2개 중에 4개를 어떻게 뽑아? 그치? 최소 4개 중에 4개 뽑아 4개 중에 4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 2가 안 돼. 정답은 4하고 8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보자마자 챙겨야 되는 거 n의 범위. 즉 이런 거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먼저 이걸 써놓고 시작해야 돼요. 마치 2차 부등식에서 최고차 계수가 미지수면 2차 부등식이면 최고차 계수 0이 아니다 라고 써놓고 시작하자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딱 보자마자 여긴 4 이상 여긴 3 이상 얘도 3 이상이면 얘가 이기지. n이 4 이상이어야 되겠네 라고 해서 정답 8하고 4밖에 안 돼서 정답 12가 됩니다. 이렇게. 낚이면 안 돼요. 알겠죠? 단순 계산 문제인데 낚이면 억울하잖아. 자 그러면 이제 자 유형 2번은 이따가 내가 혹시라도 까먹으면 꼭 말하세요. 해달라고. 유형 2번 수업 끝날 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41번에 1번 3번 해보세요. 141번에 1번 3번 141에 1번 3번 한번 해보세요. 바로 1번은 쉽지. 서로 다른 4개 중에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 그러면 P기호 쓰면 4개 중에 3개를 뽑는데 뽑으면서 나열까지 해버려야지. 그래서 4P3 그럼 그 24. 바로 3번 중요하지. 이건 다음 시간에 할 조합과도 이어지죠. 여러분들 뽑기만 한데 그러면 순서 있어 없어 이거? 그치 이거 순서 없는 거야. 순서 없애려면 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 단원에서 사칙 연산 중에 어떤 기호? 사칙 연산 중에선 나누기. 순서를 없애야 돼. 나누기. 순서 제거야. 순서 제거. 나누기 나누기. 그치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울 C로 넘어가는 거야. C로. 자 무슨 말일까 해보자. 서로 다른 8개 중에 4개를 뽑기만 할 거야. 자 여러분들 순열 단원에서 순서를 없애려면 안타깝게도 순서를 부여한 다음에 순서를 없애야 돼. 그러니까 순서를 없애면서 뽑기만 할 수는 없어. 아직은. 그럼 한번 해보자. 서로 다른 8개 중에 4개를 뽑을 거야. 그러면서 순서까지 부여해. 8개 중에 4개를 뽑아. 순서까지 부여해. 그러면 이게 8, 7, 6, 5.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 B, C, D를 뽑을 때나 B, A, C, D를 뽑을 때나 뽑기만 하니까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경우야? 다 그냥 똑같은 경우지, 그치? 얘네들을 다 한 가지로 보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야? 그렇지. 요 뽑아놓은 4개가 만들어내는 순서쌍이 무려 4팩이잖아, 그치? 걔네들을 다 우리가 그냥 한 가지 취급하겠다라는 거니까 얘를 4팩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정답.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4팩이라는 건 4, 3, 2, 1을 해줄 거야. 4, 3, 2, 1을 해줄 거야. 그래서 4랑 2를 없애서 이렇게 하고 3도 없애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70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군요. 이거 잘 이해해놔야 순서를 없애는 얘를 잘 이해해놔야 다음 시간에 C 조합을 할 때 왜 나누는지가 이해가 돼요.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 건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표 유형들을 만나러 가보자. 143번 1, 2번 고민해보세요. 143번 한번 고민해보세요. 훨씬 나. 자, 이웃한데 어떻게 하기로 해? 나는 항상 이렇게 설명했었어. 겨울방학에도 이웃한다. 이웃하면 이웃해야 되는 거를 시각적으로 확실히 표현해. 이렇게 묶어버려. 얘네 둘 사이는 떨어질 수도 없고 사이에 아무것도 못 끼어들어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그리고 남은 건 뭐야 그러면? C하고 D가 남았어. 그럼 이제 이거를 순서를 부여해야지. 일단 이렇게 묶으면 얘는 몇 명 취급한다고? 묶으면 한 명 취급을 해야 돼. 떨어질 수 없으니까 한 명 취급해도 돼. 그러면 크게 보면 몇 명이야? 3명끼리 자리를 바꾸는 3팩.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마지막 뭐만 고려해주면? 그치, A, B 자리 바꾸는 거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웃한다 라고 나면 묶는 거야. 그치? 이렇게 시각적으로 묶어버려. 그래 안 헷갈려? 그럼 그 다음 양끝이야. 양끝. 여러분들한테 자리를 어떻게 한 거야? 정해준 거지. 그치? 그러면 그거 역시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 C랑 D가 양끝에 있다며.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A, B가 들어갈 거야. 그러면 얘도 어디서 순서가 생겨? 일단 C랑 D 자리 바꿔도 돼 안 돼? 그러니까 두 가지. A, B도 들어가서 자리 바꿔도 돼 안 돼? 6박 2, 4. 이렇게 시각적으로 자꾸 표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45번. 이웃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다 6건으로 푸는구나. 난 이렇게 6건도 좋은데 한번 이렇게 풀어보세요. 이웃하지 않으면 이웃해도 상관없는 걸 나열하고 사이에 끼워 넣으면 돼. 근데 이게 좀 더 뭐랄까 다른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그 적용이 더 잘 돼. 6건 좀 더 쉬워.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모음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 누구야? C, H, N, G. 그리고 나서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이 A하고 E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끼워 넣을 거야. 자, A, E가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가지야? 그치?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럼 이때 순서를 부여해야 되는 곳부터 CHNG 자리 바꿔도 되는데 몇 팩? 4팩. 그리고 A하고 E가 들어갈 거야. 그죠? 그 들어갈 때 그치 5개의 자리 중에 2개의 자리를 골라. 근데 여기까지는 순서가 없어. 근데 A하고 E가 그냥 A하고 E로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뽑은 2개 자리 그치? 아니면 2A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 순서가 어때?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4팩 곱하기 5P가 정답. 이렇게
사이에 끼워 넣는 게 더 이발상이 더 필요할 거야.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여사건으로 풀리거든. 그냥 146번 그럼 풀어볼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사건은 좀 빡세. 이번에는 I랑 E가 이웃하고 F와 D는 이웃하면 안 되면 남은 게 R&D? RN. 아, F와 D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RN만 남는구나. 이렇게. 즉 F와 D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FD 빼고 R, I, EN을 먼저 깔지. 그치? 까는데 I하고 E가 이웃한다니까 깔 때 이렇게 깔아야지. 그쵸?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이제 F하고 D가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럼 FD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네 개 자리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차근차근 순서를 고려해보면 아까 했던 대로 자 이웃하고 있으니까 몇 개 취급? 그치? 한 개. 그러면 크게 하나, 둘, 세 개가 자리를 바꾸겠네? 그러니까 3팩. 그리고 I하고 E가 자리를 바꾸니까 2. 그리고 F하고 D가 끼어 들어갈 거야. 몇 개의 자리 중에? 4개 자리 중에 몇 개를 골라? 2개를 고르는데 순서가 있어. 이렇게. 정답 144.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147번 사전식 배열. 필수 문항들을 빨리빨리 쳐냅시다. 필수 문항들을 빨리빨리 쳐내자. 147번. 잘하네. 2차 우등식이라는 분야가 다르네. 경우의 수가 낮구나. 쉬운 문제들은. 좋아 좋아. 애초에 사전식이 요구하는 게 무관하지. 일일이 세야 되지, 그치? 그러면 일일이 셀 때는 무조건 기준이시 세지 우리가 막 세지는 않는다. 그럼 얘는 수영도라는 선택권을 가져가자. 시작을 D로 시작하는 걸 원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앞에 걸 빨리 쳐내야지, 그치? 그럼 A로 시작하는 게 몇 개인지부터 빨리빨리 쳐내. 몇 개야? 그치, 4팩이지. A 빼고 남은 4개 전개하는 거야. 순서 배열하니까 4팩. 그럼 이게 B도 역시, 그치, C도 역시 여기서 다 4팩이니까 여기서 이미 72가 사용됐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원하는 D로 시작하는 순간이 왔어. 그럼 D 다음에 빠른 게 A인데 여기까지도 문제에서 원하는 거야. 그쵸? 그럼 이제 뭐 와야 돼? 원래는? 그치?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뭐야? 그렇지, 여기가 문제에서 원하는 구간이네. 그쵸? 그러면 D, A, B 썼어. 그럼 뭐 남았어? C랑 E 남았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C, 그치? E, C에 2개. 그리고 여기서도 A, C, D를 썼으면 B가 남았으니까 B, E, B 이렇게 되겠네. 72.
73, 74, 75, 76번째. 여기가 76번째네. 정답 76. 이렇게 일일이 다 세는 거. 일일이 셀 때 깔끔하게 세자. 수영으로. 이렇게. 그러면 요번엔 150번. 정리되신 친구들은 150번 한번 해보세요. 150번. 물론 이 문제는 좀 착하게 주긴 했어. 착하게 주긴 했어.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자연수를 만들어야 돼 하고서 주어진 숫자들을 볼 때 누가 체크가 돼야 돼 바로. 0이 있는 상황인지 없는 상황인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 0이 있으면 조심해야 되지 항상. 맨 처음에 0이 오면 안 되니까. 근데 이 문제는 착하게 시작과 끝 천의 자리 숫자 일십 백천 천의 자리 숫자랑 일의 자리 숫자가 둘 다 홀수여야만 한대. 그러면 어떻게 뭐부터 여러분들은 해결해? 홀수부터 해결하세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홀수 몇 가지? 세 가지. 그 다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홀수 몇 가지? 두 개.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 만족시켰잖아. 여기 가운데는 어때? 남은 숫자들끼리 다 자유롭지 그치? 그러면 총 6개의 숫자 중에 2개의 숫자를 쓴 거지 그치? 남은 거 몇 개 남았어? 4개 숫자들 가지고 여기 그냥 막 들어가면 되잖아. 4 곱하기 3 이렇게 그럼 되겠죠? 그쵸? 괜찮아요? 자, 그러면 151번에 괄호 2번 정리 되셨으면 151번에 괄호 2번 운전석엔 누구랑 누구만 앉을 수 있대? 아버지랑 어머니만. 몇 가지? 그치, 운전석부터 고려해야지. 조건이 있는 것부터. 그럼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분은 2분이니까 2가지. 그럼 몇 명 남았어? 가족이? 4명 남았지. 4명한테 조건이 있나요? 4팩. 그죠? 그렇다면 밑에 거 도전해보세요. 조금 어려워졌어요.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자동차 그림에다가 상황을 정리하면 돼요. 상황을. 자, 운전석 여기 있어. 운전석 여기 있어. 운전석에 누구랑 누구만? 그치? 그리고 CD는 어디에만? 그렇지. 조건이 있는 애들부터 빨리 쳐내야 돼. 자, 이 문제에서 이 문제는 그래도 친절하게 끝에 운전석에는 A 또는 B만 앉을 수 있고라고 얘기해주고 있지, 그치? 학교 시험에 얘기 안 해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 맨 처음에 보면 운전을 할 수 있는 A, B라 얘기하고 있지 않아? 두 번째 줄. 그러니까 그러고 끝낼 수 있어. 운전면허 있다는 뜻이지. 얘들아, 운전면허 있다고 하는 애들 잘 봐야 돼. 시험 때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그거 놓치고 그냥 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운전면허 있는 사람만 운전석에 앉을 수 있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무면허 운전 안 되잖아. 근데 애들이 너네가 이제 시험 때 막 풀다가 그 문장 무시하고 그래 운전석에 다 넣는다고, 운전면허 없는 애들까지. 그럼 안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해보자.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그러니까 두 가지. C, D가 앉는 경우는 어떻게 해? 총 몇 개 자리 중에? 3개 자리 중에 몇 개의 자리를 고르는 거야? 2개 자리를 고르는데 C, D 자리를 바꿔도 돼? 안 바꾸면 안 돼? 바꿔도 되잖아. 그럼 순서가 있어 없어? 그러면 3개 중에 2자리를 뽑는데 순서가 있네? 그러면은 P잖아, P. 그치? 그럼 몇 명 남았어 이제 여러분들? 4명 남았지. 왜냐면 여기 중에 1명, 여기 이렇게 해서 총 3명 맞췄어. 그럼 4명 남았네, 그치? 나머지 4명은 꼭 어디 앉으래? 그럼 몇 팩? 이러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처음이는 운전석. 처음이는 운전 누가 하지? 결정하고. 3P2는 C하고 어디 앉혀. 빨리 C 어디 앉혀. 나머지는 그냥 자유. 앉고 싶은데 앉아. 차근차근 조건 순서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53번 한번 1, 2, 3, 4 이렇게 흐름을 잡아보세요. 이게 뭘 원하는 건가? 이제 여러분들이 집합 개념을 안 배우니까 교과서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네요. 여러분들 이 문제 딱 봤을 때 문제에서 일단 소문제 1, 2, 3, 4는 흐름이지. 이 문제를 이 순서대로 너네한테 풀길 바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학교 시험엔 여기 싹 다 없애고 얘만 줄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떤 단어가 눈에 띄는 거야? 또는. 또는이면 우리 무슨 법칙?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이었어. 그러면 내가 합의 법칙에서 강조했던 게 뭘 자꾸 고려하라고? 그치, 겹치는 거. 즉 중복되는 경우 고민하라고. 항상 중복이 생기는지, 그래서 생긴다면 제외시켜야 합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해보자. A와 B가 이웃한데 라고 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나랑 계속 했던 거 A, B 묶어버리고 남은 게 C, D, E, F잖아. 그럼 이걸 보면 이거 한 개 취급하니까 크게 5팩에서 A, B 자리 바꾸는 2개 해가지고 240이라 얘기할 거고. 근데 밑에 있는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가 다른가? 방금 상황이랑 똑같지? 계산할 필요가 없네. 똑같이 240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럼 밑에는 어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하는 거야? 즉 이렇게 A와 B가 이웃해라고 하다 보면 B 다음에 C가 이렇게 있어서 B와 C가 이웃하는 것이 이렇게 된 라인라면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러면 B와 C가 이웃해라고 하다 보면 또 앞에 A가 붙어서 A, B가 이웃하는 것도 세지겠지. 그러면 여기서랑 여기서 중복이 생기겠네. 그렇죠? 그럼 그거를 모델로 잡을 때 얘는 어떻게 잡아? A, B, C를 통째로 그냥 묶어버리겠지. 그리고 D, E, F 이렇게 하겠지. 그럼 이거는 얘를 통째로 한 개로 보는 거니까 4팩이겠네. 4팩. 그리고 이 동그라미 안에서 몇 가지가 있어? 그게 핵심이야. A, B랑 이웃하고 B랑 C가 이웃하고 있으니까 A랑 C만 자리 바꿀 수 있지 B는 위치가 무조건 고정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480에서 48을 뺀 430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오 이러면 교과서가 끝났어요. 오. 우리 혹시 지난 시간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나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모의고사 문제 풀었어요? 안 풀었지? 안 풀었어요. 그러면 안 풀었어? 오케이 이해했어. 하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뭐 빼먹지 않았어? 내가 뭐 아까 설명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그치 유형 뭐 설명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유형 공이 이거부터 하고 야 그래 이거 하고 이번 시간 끝내고 이 다음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 레벨 테스트 대비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모의고사 문제 좀 풀다가 끝낼게. 그러면 139번 요 유형 02번 별표 쳐놓고 결국엔 여러분들은 시험 때 만날 겁니다. 둘 중 하나야. 139번처럼 그냥 다짜고짜 성립함을 너네 보여봐 라고 하는 거 하나, 아니면 140번처럼 이렇게 방법 2를 주고 실제 예시를 주는 거야. 뭐 사람이 몇 명 있고 막 엄청 길게 줄글로 줘. 그래놓고 방법이 딱 써놔. 방법이 적용해서 다음 문장에서 얘기하는 식을 세워봐 라고 그냥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의미를 해석해보러 가는 거야. 139번. 자, 근데 이건 당연한 얘기지. 1보다 R이 크고 R은 N 이하다. 당연한 얘기고 이거일 때 NPR이라는 건 N 곱하기 N-1P R-1이래. 일단 쉬운 것부터 1. 식으로 한번 증명해보자. 간단하죠? NPR은 다시 공식 적용하면 앞팩 빼기 팩 N-R팩 이렇게. 오른쪽은 N 곱하기 앞팩. 자, 빼기 팩을 하면 N-1에서 R-1을 빼면 그냥 N-R만 남네. 여기가 N-R팩 이렇게 얘기가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여기 얘가 그냥 계산하면 n팩이잖아.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똑같은데요? 라고 그래 끝나죠. 이렇게. 별거 없어요. 식으로 하면 겁나 쉬워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여러분들한테 분명 상황을 줄 거야. 그 상황을 해석해서 저 의미에 맞게 부여해야 돼. 저 식의 의미가 뭘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해내야 되는데 이거야. n 곱하기 n-1p r-1이란 뭐라고 할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방금 한 거 아까 예시 들었던 걸 해볼까? 30명 학생 중에 개주 5명 순서 정하기. 예로 한번 가보자. 다시 한번. 아까 이거 그냥 30P5라고 했지. 그치?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그냥 다짜고짜 30명 중에 5명 뽑고서 순서 부여하면 되죠 라고 했던 걸 굳이 어렵게 이렇게 풀 거야. 굳이 어렵게. 자, 주자가 5명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1번 주자 몇 명 가능해? 30명 가능해. 30명 가능해. 그래서
1번 주자를 먼저 정해놨어. 그러면 뒤에 몇 명 남았어? 그치? 29명이 남았어. 그리고 우리가 정할 개주 주자는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지. 그럼 29명 중에 몇 명을 뽑아? 4명을 뽑아. 근데 얘네 순서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그거를 29명 중에 4명을 뽑는데 순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가 29P4. 어때? 맞지? 저 말이 이 말 아니야? 이게 n이잖아. 문제에서 원하는 식의 n이 이거잖아. 이게 r이잖아. 그러면 얘가 n이고 이 식의 의미가 n-1p r-1이네. 이 의미야. 이게 이해되나? 이게 이해돼야 돼. 너네한테 이런 걸 줄 거라고. 엄청 줄글로 막 이런 거 줄 거야. 뭐 체육대회 한다 뭐 하면서 30명 막 개주 다들 뽑 한다고. 그리고 대뜸 이 상황을 10 이렇게 세워보세요.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라고 한다고. 그럼 너네는 이렇게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 소수령이 나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봐봐. 괜찮은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은 거야? 뭐지? 이번엔? 자 그럼 140번도 한번 또 해볼까? 140번? 140번 140번 140번에 140번은 식으로 일단 한번 혼자서 증명해보세요 얘들아. 140번 식 증명해봐. 식 증명. 식 증명도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어. 얘는 왜냐면 헷갈리거든. 그냥 문자가 많아져서 괜히 겁먹어서 그래. 근데 자 얘들아, 내가 초록색으로 밑줄 친 2개 중에 누가 커? n r 팩이 크지. 더 할 거잖아. 서로 다른 두 분수를 더 할 거야. 그러면 통분해 볼까? 누구로 통분해야 돼? 분모를 그러면? 그렇지. 더 큰 걸로 통분해야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1, 4분의 1 있으면 4분의 1로 통분하잖아. 더 큰 걸로 통분하잖아. 그렇지? 더 큰 걸로 통분해 이렇게. 그러면 왼쪽 식은 R에 n-1팩이고 뒤에 식은 얘가 되려면 분모에 뭘 곱한 거지? 그렇지. 얘가 되려면 분모에 n-r을 곱한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헷갈리면 여기에 집중하면 돼. 여기에. 내가 아까 그래서 강조했던 거야. -1이라는 건 해봤자 그냥 하나 작아졌다. 연속된 숫자야. 연속된 숫자 얘들아. 그냥 연속된 숫자 이거. 그러면 얘가 이게 되려면 이게 곱해지겠죠? 그러면 얘랑 얘가 곱해서 분자에 그대로 들어있어야겠네. 즉 n-r n-1팩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분자 누구로 묶어? 분자 n-1팩으로 묶겠죠 분자를. 그러면 r이랑 n-r 더하겠죠? 그럼 그냥 n이겠네. 그럼 이거는
n-1p 곱하기 n이면 그냥 n팩이네. n팩 이건데 계산하기 전에 n팩이네. n팩이 n-r팩 이렇게 됐네. 앞팩 빼기 팩 됐네. 문제에서 원하는 np이네요. 계산하니까 괜찮아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집중을 어디다 하라고? 집중을 -1에다 하라고. 연속된 숫자 단 하나 차이 난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식이야. 이게 식. 이제 상황으로 가야 돼. 상황. 근데 이거 상황은 좀 쉬워. 이거 상황은 좀 쉽습니다. 아까 했던 상황으로 얘기를 해보면 아까 똑같은 상황 얘한테 적용해볼까? 똑같이 30p5야. 똑같이 30p5야. 근데 문제에서 방법 2에서 뭐래? 특정한 한 명을 포함하는 경우랑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래.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을 단어는 특정한이야. 자, 특정한. 누가 특정하는 거야? 우리가 특정해. 문제 출제자가 특정해. 출제자가 특정하는 거야. 우리한테 선택권 없어. 이건 문제 출제자가 특정한 거야. 즉 우리한테 선택권 없어. 그러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 상황으로 가면 이제 문제에서 특정한 한 명을 꼭 포함해서 또는 포함하지 않아서니까 예를 들어 문제에서 A 반드시 포함할 때랑 A 반드시 포함하지 않을 때로 나눠서 한번 구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A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계주에 A가 이미 들어가 있어. 그러면 A 빼고 몇 명 남았어? 그치, 29명이 남았어. 그 중에 몇 명 뽑아야 돼 그러면 우리? 4명 뽑았어. 순서가 있어. 그쵸? 근데 A를 이미 문제에서 뽑아놨지. 근데 이거 우리 문제는 이거야. 29p4라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B, C, D 이를 뽑아서 얘네들 이미 순서를 배정해버린 거야. 1, 2, 3, 4, 5라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얘네끼리 이미 자리를 바꿔서 막 들어갔어. 그러면 요 A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어떻게 들어가? 아니 이 의미가 우리가 뽑은 4개끼리 이미 순서를 다 바꿨어. 지들끼리 막 순서를 다 가져가 버린 거야. 그럼 요 A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에서 사이에 끼어 들어가야 돼. 사이에 끼어 들어가야 돼. 그게 몇 가지야 그러면? 사이에 끼어 들어간 게? 5가지지. 그럼 비교해봐. 이게 N이었어. 여기가 R이었어. 그니까 이게 R이고 여기 N-1이고 R-1이잖아. 맞네. R 곱하기 N-1P R-1 이렇게. 그쵸? 그 얘는 쉽지. A 요번에 뽑지 말래. 그러면 29명 중에 그냥 5명 뽑아서 순서 배열을 하면 될 거 같아. 그쵸? 그니까 요게 N-1 요게 R. 그래서 N-1P R. 맞지? 이거 2개 더하면 무슨 의미야? 그냥 30P5지. 이 30P5를 분류해보면 A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뉘겠지. 크게. 그죠? 그래. 되는 거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쉬었다 합시다. 9시 15분에 봐요.